특별안전보건교육. 이번 시간에는 굴착면 높이 2m 이상 암석 굴착 작업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과 안전 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육의 학습 목표는 암석 굴착 작업의 기본적인 이해와 관련 법적 근거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점검과 작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과 신호 방법을 준수하고 응급조치 및 비상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교육은 암석 굴착 개요 및 법적 근거, 폭발물 취급 및 대피 요령, 안전거리 및 기준 설정, 방호물 설치 기준, 보호구 및 신호 방법, 기타 안전 보건 관리, 정리 및 퀴즈의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암석 굴착 작업 개요 및 법적 근거. 가장 먼저 암석 굴착 작업의 개요와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 굴착 작업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암석 굴착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명확히 이해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과 비상 대처 요령을 완벽하게 숙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을 하는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암석 굴착 작업의 위험성입니다. 암석 굴착 작업은 다양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낙석의 위험입니다.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 암석이 낙하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비산석입니다. 발파 작업 시 날아오는 돌 조각은 작업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셋째, 사면 붕괴입니다. 불안정한 지반은 대규모 붕괴나 매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계 오작동의 위험이 있습니다. 굴착기 등 중장비가 오작동할 경우 협착이나 전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통계를 보면 건설업 암석 굴착 작업 관련 사고의 70% 이상이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이며 특히 비산석에 의한 사고가 전체 발파작업 사고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입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 굴착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와도 관련됩니다. 교육시간은 최초 작업 전 16시간, 작업 내용 변경 시 2시간입니다. 또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다시 종사하게 된 경우에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 교육 내용은 본 교육 내용과 같으며 참고로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라면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 교육 이수 증빙과 현장 기록을 반드시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감독관 점검 시 유의사항입니다. 현장 안전 점검 시 다음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법적 기준, 충족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첫째, 법적 교육 대상 여부입니다. 작업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굴착면 높이 2m 이상 충족 여부입니다. 작업 현장의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인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특별안전보건 교육 이수 증빙입니다. 교육 이수증, 서명부 등 관련 작업자의 교육 이수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조치 이행 상태입니다. 법적 기준에 따른 안전조치, 예를 들어 방호물이나 안전거리 등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이외에도 현장 상황에 맞는 안전대책 수립 여부 그리고 작업자 인터뷰를 통한 안전의식 및 절차 숙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31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및 교육 내용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폭발물 취급 및 대피 요령. 다음은 발파 작업을 중심으로 폭발물 취급 및 비상 대피 요령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발파 공사는 화약의 폭발 에너지를 이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암석 굴착 공법으로 기술 및 장비의 발전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발파 공사의 특징은 기존 건축물 철거, 안반 파쇄, 터널 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다른 공법에 비해 시공 속도가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인접지역 민원과 구조물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무소음, 저진동 공법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 또한 발파 공사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밀발파, 전자뇌관,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안전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화약의 폭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파는 다른 공법에 비해 대규모 암석 제거에 매우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라는 효율성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발파 작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파 소음과 진동의 원리입니다. 천공된 안반 내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폭발 에너지가 진동과 소음을 생성하게 됩니다. 발파 진동은 충격 압력, 파쇄대 형성, 탄성파 전파 원리에 의해 발생합니다. 폭약 폭발 시 강력한 충격 압력이 발생하고 이 압력이 주변 안반으로 전달되면서 안반의 파쇄대가 형성됩니다. 이 충격파가 탄성파 형태로 주변 지반과 구조물로 전파됩니다. 발파 소음은 공기압 충격, 발파 가스압, 고체음 전달로 발생합니다. 발파 지점에서 안반이 이동할 때 주변 공기에 가해지는 충격파가 소음의 주원인이며 발파공에서 방출되는 고압가스가 공기를 충격하여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집안 진동의 기인한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면서 소음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발파 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하지만 소음파는 2000m까지, 진동파는 300m까지, 공기압은 500m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파 작업 낙석재해 사례입니다. 발파 작업 현장 번면, 즉 경사면에서 대형 암괴가 떨어져 작업자가 사망한 중대 재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안전조치 미흡이었습니다. 문제는 작업자의 통행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발파 후 진동으로 인해 번면이 불안정해지고 암석이 느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번면 다짐 등 붕괴 방호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작업구역 내에는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낙석 위험구역과 다른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발파 작업 비산석 재해 사례입니다. 발파 후 돌이 80m 넘게 날아와 작업자를 덮쳐 사망한 심각한 중대재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화약 주임이 남은 화약 잔량을 설치하고 전기선을 연결한 후 비산 방지 매트를 설치했으나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파 작업 관련 사고의 약 40%가 비산석에 의한 사고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안전거리 미확보와 불완전한 방호 조치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80m 이상 날아가는 비산석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비산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정량의 화약 사용입니다. 발파 패턴에 따른 정확한 양의 화약을 사용하여 과도한 폭발력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비산 방지 매트입니다. 발파 지점 전체를 완전히 덮는 견고한 비산 방지 매트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입니다. 최소 100m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 및 피난 장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감독관 관찰 포인트는 폭발물 취급 및 대피 체계를 점검할 때 현장 책임자는 다음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약 관리 및 대피 체계, 폭약 취급 절차 문서화, 접근 금지 시간과 범위 설정 및 통제 여부, 대피 계획 및 대피로를 확인합니다. 폭발물 취급 위험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취급자의 자격증 소지 및 유효기간 확인, 불완전한 경계 설정 및 대피 통제 여부, 그리고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피 절차의 핵심 사항으로는 발파 전 모든 인원의 대피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신호체계 및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확보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2차 대피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및 기준 설정. 발파 작업에서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 대책은 안전거리 확보입니다. 안전거리 확보의 중요성입니다. 발파 작업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비산석이나 낙석 등으로부터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 대책입니다. 표준 안전거리는 일반 발파의 경우 최소 300m 이상, 대규모 발파의 경우 최소 500m 이상입니다. 이 거리는 사용 화약량과 주변 환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 D는 K 곱하기 W의 3분의 1승 공식, 즉 장약량에 비례하는 경험식을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K는 지형계수이며 W는 1회 최대 장약량을 의미합니다. 폭풍압의 특성상 폭원 가까운 곳에서는 강한 충격파의 특성을 갖지만 일정 거리 이상에서는 음파의 형태가 되어 공기 중으로 전파됩니다.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인명보호의 핵심입니다. 만약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현장이라면 견고한 방호벽을 설치하고 비산방지 매트를 완벽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발파 장약량을 최소화하고 분할 발파를 실시하여 충격을 줄여야 합니다. 발파 소음과 진동의 영향과 인자입니다. 발파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주변 환경과 시설물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민원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충격성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발생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건물 흔들림으로 인한 구조적 피해 주장이 빈번하게 제기됩니다. 민감시설 영향권은 2000m, 소음 영향권은 1000m, 건물 구조 영향권은 약 300m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가축 사육시설의 경우 폐사, 성장 지연, 유사산 등의 피해 주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류 양식장에서도 피해 주장이 있어 충분한 사전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발파 소음과 진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는 장약량, 이격거리, 기폭 방법, 집안 조건이 있습니다. 이 중 장약량과 기폭 방법은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핵심 인자입니다. 소음 진동 저감 방법입니다. 발파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주변 환경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저감 방법을 적용하여 최소화해야 합니다. 장약량이 많을수록 진동과 소음 발생량이 증가하므로 사전에 예상치를 계산하여 최적의 장약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폭 방법 역시 미소지연 발파나 전자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을 분산하도록 최적화해야 합니다. 추가 시설로는 방음벽이 있습니다. 흡음재와 차음재를 혼합한 구조로 설치하여 발파음을 10에서 15dB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방진 구조물을 발파 지점 주변에 설치하여 진동을 흡수해야 합니다. 혁신 공법으로는 무진동 굴착 공법, 예를 들어 굴착 확장기나 유압 안반 절단기 등을 활용하거나 첨단 계측 장비와 발파 공법을 접목하여 허용 진동치 이내로 제어하는 진동 제어 발파 공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저감 방법을 통해 민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진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착공 전 소음 진동 대책입니다. 체계적인 사전 조사와 대책 수립은 민원 및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핵심 요소이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도 필수적입니다. 착공 전 준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향권 사전 검토입니다. 사용 폭약량 규모에 따라 진동 영향권 약 300m, 소음 영향권 약 2000m 등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둘째, 민원 발생 예상 위치도를 작성합니다. 인근 가옥, 공장, 문화재, 축사 등 예상 위치를 파악합니다. 셋째, 민원 예상 건물 세부 조사입니다. 건물의 기존 균열 등을 조사하여 사진 대지를 작성하고 건물주 입회하에 증명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생활 소음 진동 측정 기록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소음 진동을 측정하여 기준치를 설정하고 홍보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축 동향 및 상가 영업 현황 조사입니다. 민원 예상 지역 내 가축의 수태 여부나 상가의 일일 매출 등을 기록하여 피해 주장에 대비합니다. 여섯째, 시험 발파 계획입니다. 최대 장약량 산정 시 소음 진동 예상치를 계산하고 안전한 발파 패턴을 설계해야 합니다. 감독관 관찰 포인트는 발파 작업 시 설정된 안전거리와 기준이 적절하게 준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으로는 안전 반경 및 거리 기준 준수 여부, 반발, 비산 기준에 따른 안전거리 설정 여부,
그리고 설정된 안전거리가 작업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 마지막으로 소음 진동 관련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측정 및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거리 설정 기준 문서 확인, 설정된 안전거리가 실제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평가, 대피지역 경계 표시의 명확성 확인, 그리고 작업자 인터뷰를 통한 안전거리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와 발파작업표준 안전작업지침 제13조, 그리고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 화약류 저장소와 도로, 고압전선 같은 다른 보안물건 사이의 안전거리를 규정합니다. 방호물 설치 기준. 방호물의 역할 및 중요성입니다. 발파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석이나 낙석으로부터 작업자와 주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물 설치는 안전한 암석 굴착 작업의 필수 요소입니다. 방호물은 비산석과 낙석으로부터 작업자와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방호물에는 비산 방지 매트, 낙석 방지망, 방진방음 울타리, 그리고 방호망 등이 있습니다. 비산 방지 매트 설치가 불완전하여 돌이 80m 이상 날아가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4월 9일 함양 채석장 내 발파 작업 중 비산된 암석에 맞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적절한 방호물 설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주변 구조물을 보호하며 소음과 진동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완벽한 방호물 설치는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요 방호물 설치 기준입니다. 발파 작업 시 위험으로부터 작업자와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방호물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산 방지 매트는 발파 시 날아오는 비산석을 차단하여 인명과 시설물을 보호합니다. 설치 기준은 발파 지점 상부 및 측면에 완벽하게 설치해야 하며 겹친 부위는 최소 30cm 이상 중첩되어야 합니다. 인장 강도 60kN, 미터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발파 전 항상 매트 손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비산 방지 매트 설치 불량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방진, 방음 울타리는 소음과 분진을 저감하여 주변 환경을 보호합니다. 설치 기준은 높이 3m 이상으로 발파 지점 주변 전체에 설치해야 하며 흡음재를 부착한 방음판을 사용하여 소음 저감 효과가 15dB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방호망은 암석 낙하 및 작은 비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합니다. 절토면 전체에 설치해야 하며 안반이 노출된 구간도 포함됩니다. 인장 강도 35kN 이상의 망을 사용하고 낙석 예상 크기에 따라 망 규격을 선택하며 앵커 등으로 3m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감독관 관찰 포인트는 방호물 관련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산 방지 매트의 완벽한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방호물 기준 충족 여부, 설치된 방호물의 손상이나 파손, 노후화 등 결함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발파 영향 및 낙석 위험 범위에 맞게 적절한 면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트 고정 상태와 중첩 부분 확인, 발파 위치와 비산 방향을 고려한 방호물 배치, 그리고 기상 조건에 대한 방호물의 저항성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방호물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은 즉시 작업 중지를 지시하고 방호물 보강 또는 추가 설치 후 재점검해야 합니다. 기상 악화 시에는 방호물을 추가 고정하고 보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호구 및 신호 방법. 암석 굴착 작업 시 보호구 착용은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착용법을 준수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먼저 기본 및 추가 보호구 착용 방법입니다. 안전모는 머리에 꼭 맞게 착용하고 턱끈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충격 흡수제 상태를 확인하고 균열이나 변형 없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안경은 얼굴에 밀착되도록 착용하며 렌즈 투명도 상태를 확인하고 측면 보호대 장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장갑은 작업 특성에 맞는 장갑을 선택하고 손목까지 완전히 덮도록 착용해야 하며 찢어짐이나 구멍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안전화는 발 크기에 맞게 착용하고 끈을 단단히 조여 고정해야 합니다. 안전캡,
안전창 상태와 미끄럼 방지 밑창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방진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되도록 착용하고 코와 입을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필터 상태 및 교체 시기를 확인하며 호흡 시 공기 누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보호구 착용 필요성도 있습니다. 폭발물 취급 작업 시에는 내화학성 보호복과 안면 보호구를 추가로 착용해야 하며 소음이 심한 작업 환경에서는 귀마개나 귀덮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보호구는 작업 시작 전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보호구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신호수 배치와 신호체계입니다. 명확한 신호체계와 신호수 배치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신호수는 굴착기, 반경 내 접근 통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점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작업구역 경계에 위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형광색 안전조끼를 착용하여 식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보장치 운영도 중요합니다. 발파 전 경보음은 3회 이상 울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분 전, 1분 전, 그리고 즉시 발파 3단계로 경보음을 울리며 주변 작업자가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음량이어야 합니다. 굴착기 후진 경보장치는 상시 작동을 확인하고 무전기나 확성기 등 보조 경보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호 방법으로는 양팔 교차는 작업 중지 신호, 한 손 위로는 장비 이동 신호, 양손 위로는 발파 준비 완료 신호, 호루라기 3회 연속은 긴급 대피 신호이나 작업장 별 상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발파 작업 신호 흐름도는 사전 경보, 대피 지시, 인원 확인, 발파 실행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독관 관찰 포인트로 보호구 및 신호 방법을 점검할 때에는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구 지급 여부, 신호수 지정 및 배치 여부, 그리고 발파 신호체계 이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구 점검 핵심 사항으로는 안전모 턱근 체결 및 손상 여부, 안전화 밑창 마모 상태, 보호구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체계 점검 시에는 발파 전 작업자 대피 신호의 명확성, 신호수와 중장비 운전원 간의 의사소통 방법, 비상 상황 발생 시 경보 및 대피 신호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안전 보건 관리. 기계기구 위험성 및 작업 전 점검입니다. 굴착기는 다양한 공정에 사용되지만 회전 반경, 협착, 전복, 전도, 전선 접촉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굴착기 전도나 전복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 지반을 안정화하고 경사도를 확인하며 균형 유지를 위한 카운터웨이트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버킷 회전 시 근로자 협착 방지를 위해 작업 반경 내 접근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며 후방 카메라 및 경고등 작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설물 접촉 방지를 위해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지도를 비치하며 탐사 장비를 활용하고 작업 전 지하 매설물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운전석 안전장치를 점검하여 브레이크나 레버 작동 상태, 좌석 안전벨트, 운전석 보호 구조물인 로프스와 포프스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전 점검표를 작성하여 기계 외관, 유압장치, 안전장치, 작업 환경, 운전 자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작업 중지 및 보고해야 합니다. 체계적 작업 순서와 안전한 동선 계획은 암석 굴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발파 작업은 계획, 천공, 장약, 발파, 확인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며 한 단계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자와 장비 동선은 사전에 계획해 위험 구역과 교차하지 않도록 하고 발파 구역 낙석 위험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작업 후에는 잔재물을 즉시 치우고 공구와 장비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폭약 잔여물, 불발 장약은 안전수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자는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주변에 알리고 응급처치로 2차 사고를 막습니다. 동시에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현장 책임자 보고와 119 신고를 합니다. 구급차 도착 전에는 출입구를 확보하고 안내 인원을 배치합니다. 이후 사고 경위와 조치 사항을 기록, 보고하고 원인 분석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부상자는 치료 경과를 확인하며 산재 처리와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현장에는 응급처치함, 골절 고정 장비, AED, 들것, 안구 세척 장치 등 필수 의료 장비를 갖춰야 하며 비상 연락망에는 상황실, 구조기관, 지정 병원,
안전관리자 현장 소장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암석 굴착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 다양한 유해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장시간 중장비 운전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 관리, 분진 소음 노출 최소화, 건강검진 및 휴식 제도, 작업 전 스트레칭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해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보호는 안전작업장의 기본입니다. MSD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문서로 화약류 취급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111조에 따라 현장 비치와 근로자 교육에 활용해야 합니다. 폭발성 물질은 충격화기를 피하고 인화성 물질은 화원과 격리 환기해야 합니다. 독성 물질은 보호구 착용과 흡입 방지가 필요하며 환경 유해성 물질은 방출을 금지하고 적절히 폐기해야 합니다. 모든 굴착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굴착 및 발파 표준 안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로 잠재 위험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실행하며 결과는 작업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교육 훈련 기록과 특별안전보건 교육 이수 증빙은 문서화해 관리해야 하고 신규 작업자는 교육 후에만 투입해야 합니다. 발파 계획서, 안전점검표 등은 최소 3년간 보관이 권장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해야 합니다.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은 근로자 생명을 지키는 기본 의무입니다. 정리 및 퀴즈. 핵심 안전 수칙 정리입니다. 첫째, 발파 작업 안전입니다. 발파 패턴에 따른 정량의 화약을 사용하고 완벽한 비산 방지 매트를 설치하며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피난 장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낙석 및 붕괴 방지입니다. 번면 다짐 등 붕괴 방호 조치를 실시하고 낙석 방지망과 방호 시설을 설치하며 위험구역 출입 금지 및 동시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특별 안전보건 교육입니다. 굴착면 높이 2m 이상 작업자는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기록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위험성 평가 및 점검입니다.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계기구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며 매설물 위치를 확인하고 지도를 비치해야 합니다. 다섯째, 개인 보호구 및 신호입니다. 적절한 보호구, 즉 안전모, 안전화 등을 착용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며 명확한 신호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경보장치와 대피 경로 확보도 필수입니다. 여섯째, 비상조치 및 관리입니다. 응급처치 장비를 구비하고 교육하며 정기적인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최소 몇 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 굴착 작업 시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할까요? 1번 2m, 2번 3m, 3번 5m, 4번 10m. 정답은 1번 2m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암석 굴착 작업 중 비산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호 시설은 무엇일까요? 1번 안전망, 2번 비산 방지 매트, 3번 방음벽, 4번 작업자 안전모. 정답은 2번 비산 방지 매트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발파 작업 현장에서 대형 암괴가 떨어져 사망 사고가 발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안전 조치의 무엇 때문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부재, 2번 초과, 3번 미흡, 4번 과잉. 정답은 3번 미흡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발파 소음과 진동의 주요 영향 인자 중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두 가지 요인은 무엇인가요? 1번 이격거리, 집안 조건, 2번 안반 단단함, 시간대, 3번 집안 조건, 기후 상태, 4번 장향량, 기폭 방법.
정답은 4번 장향량과 기폭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과 절차를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S-Oil에 있으며 해당 저작권은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변형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